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고 나아지기 위해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여러 약을 몇 년씩 복용해도 좀처럼 안개가 그치지 않는 느낌을 받을까요? 약을 먹으면 우울감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대신 체중이 늘고 감정이 무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현재 표준 치료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약을 찾는 수준을 넘어 우울증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전환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 관리의 덫에 갇혀 있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우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지만 그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 예를 들어 성기능 저하나 감정 둔마, 인지 저하 같은 문제들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였던 스타디 연구 결과는 이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은 다음 약물로 바꿀 때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관해 상태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두 번의 약물 치료에 실패하면 관해율은 15%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의 표준적인 약물 치료 중심 시스템은 그 구조상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상을 숫자로 평가하는 점수는 조금 개선될지 몰라도 환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온전한 내 삶, 즉 활력과 감정을 되찾는 명료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의 삶의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상관리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즉 TMS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TMS를 단순히 새로운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TMS는 약물 치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치료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는 본질적으로 화학적 조절 모델입니다. 뇌 전체에 화학 물질을 투여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전신적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하지만 TMS는 물리적인 회로 복원 모델입니다.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뇌 부위, 특히 기능이 저하된 곳으로 알려진 좌측 전전두 피질 같은 곳을 정확히 표적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무해한 자기장을 이용해 그 부위의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뇌가 스스로 정상적인 활동을 되찾도록 신경망을 재훈련시키는 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약물 치료가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강정체의 약물을 푸는 방식이라면 TMS는 문제가 되는 특정 수문을 직접 찾아가 물리적으로 열고 닫으며 물의 흐름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뇌 전체의 화학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특정 뇌회로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적 조절과 물리적 회로 복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매우 흥미롭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모델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일 겁니다. 특히 가장 절실한 분들, 즉 여러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의 영역입니다. TMS는 2008년 미국 FDA 허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까지 받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효과는 매우 인상적이죠. 여러 최상위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에게 TMS를 시행했을 때 아무런 효과 없는 가짜 치료를 했을 때보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관해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6명의 치료 저항성 환자를 치료하면 1명은 완전한 관해에 이른다는 의미인데, 이는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기존의 방법들에 계속 실패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분들에게 5배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환자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울증 척도 점수가 몇 점 내려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온전한 내 삶으로의 복귀, 예전처럼 웃고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는 그 상태를 되찾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TMS 모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약물 치료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감정 둔마, 즉 기쁨도 슬픔도 잘 느껴지지 않는 무뎌진 상태나 머리가 맑지 않은 인지 저하입니다. TMS는 비전신적, 비약물적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적 부작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기분과 집중력을 조절하는 핵심 회로인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내가 제 기능을 찾아 활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물론 TMS 역시 시술 부위의 두통이나 두피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드물게는 경련의 위험성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수동적으로 매일 약을 받아먹는 존재에서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목표가 덜 우울한 상태로의 관리가 아닌 나다운 삶의 궤도로의 완전한 복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TMS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수주간의 치료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초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계속될 약값과 진료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삶의 질 하락이라는 만성적인 관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TMS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사라지는 소모가 아니라 나의 의미 있는 회복을 위해, 그리고 빼앗겼던 나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지불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입니다. 평생에 걸친 관리가 아닌 유한한 기간의 지적적인 투자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TMS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증상 관리의 틀을 넘어 뇌 기능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